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커피와 그리고 카페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저 역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영상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할 때 내가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강챔프 하면 또 커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커피 메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토탈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카페 창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카페 창업과 그리고 행복한 커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수많은 자영업들이 있는데 왜 카페? 사실 챔프스페이스의 브랜딩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딱 하나만 뽑으라면 다른 공부 다 제껴주고 카페 창업 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카페 창업 왜 하는데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두 납품도 하고 있고 커피 컨설팅도 하고 있고 커피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물어봐요. 카페 창업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가장 좀 황당했던 대답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거 차려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추이를 좀 보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 조금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카페 창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을 가졌을 때 그만큼 시너지가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카페 창업을 왜? 라고 했을 때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나 카페 창업하고 싶어 라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자영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치킨집, 떡볶이, 우리 카페를 비롯해서 의류도 있고 수많은 자영업들이 있는데 왜 카페? 나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 혹은 커피 좀 쉬워 보여서, 또 한편으로는 좀 힙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MG의 좀 트렌드 같고 사장님들 옷 잘 입고 약간 커피 내리는 거 좀 스무스하게 딱 하면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나 카페 창업 해보고 싶어. 혹은 걔 중에는 그래도 남는 게 물장사라고 나는 돈 벌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왜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가? 그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페 창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도 나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기와 굉장히 잘 맞물려져 있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브랜드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카페 창업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돈을 번 걸 통해서 난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싶어. 난 어떤 수익성을 막 낸 다음에 이거를 더 좋은 곳에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상관없어요. 혹은 난 이거를 뭔가 브랜드화 시켜서 난 프랜차이즈로 쭉쭉쭉쭉 펼쳐나가고 싶어. 혹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저트 기술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꼭 선보이고 싶어. 혹은 난 이런 것도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저 자리에 들어가면 난 카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아주 명확했을 때 여러분들의 카페 창업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계가 지나갔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진 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권 분석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보시죠. 이 상권 분석은 사실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재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운영을 할 때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이었어요. 신도시 단지였는데 신도시 단지 내에서 주거 인구가 3,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인구로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약간의 오피스가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약간 가정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좀 둘러싸여 있었어요. 엄청 세대수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러한 곳에도 저는 나름대로 장사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프라인 카페는요, 진짜 상권이 90% 이상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뭐 SNS 보고 다 찾아오지. 맞는 말입니다. SNS 보고 다 찾아오고 SNS로 보통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SNS를 통해서 보통 광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카페에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상권이 훨씬 더 중요해요. SNS를 보고 오지 않더라도 그냥 워크인 손님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나 저 카페 가고 싶어. 혹은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거기 가고 싶어. 이렇게 상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상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워크인 손님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상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메뉴가 달라지고 메뉴의 형태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지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은 정말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되게 다양한 상권들이 있으시세요? 대학과 상권, 그 뭐 증권가 상권, 오피스 상권, 이제 시외로 빠지는 그 놀러 가는 곳에 있는 상권, 뭐 저처럼 이렇게 시내에 있는 시내 상권,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권들이 존재하는데 이 상권에서 그냥 난 대학가 상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가 상권에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그럼 많이 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가 상권 이랬을 때 대학생들이 많이 와야 대학가 상권인 거예요. 나는 대학교에 인접해 있기는 한데 막상 손님들이 오는 층들을 봤더니 그 대학교보다 주변에 있는 오피스들이 더 많이 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유동인구, 거기에 밀집되어져 있는 인구층 중에 실제로 내 가게에 와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바로 상권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권 분석에 따라서 메뉴가 되게 달라질 건데 가령 대학생 상권이라면 용량도 조금 많이, 그리고 될 수 있다면 금액대도 조금 저렴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봤을 때 예뻐 보이는 것, 그리고 층도 그 상권마다 구성해 놓는 그 카페 분위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혹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하면 그 직장인들이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용량의 음료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메뉴의 군들,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상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브랜드 정체성의 설립입니다. 요즘 진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브랜딩, 그게 뭔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템프스페이스의 브랜딩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카페를 만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이용해서 나는 그냥 손님들한테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음료, 맛있는 디저트를 그냥 제공하고 싶어. 근데 그 공간이 좀 편안하고 캐주얼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게 다였어요. 저는 그게 브랜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브랜드 정체성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하고 음료에 대한 구성을 하고 거기 안에서 다양한 커피 경험을 위한 완벽한 한 잔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정체성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이 슬로건에 합당한 메뉴들을 꾸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 기술, 나 이 아이템 너무 좋아. 나 이 맛을 너무 좋아해. 예를 들어 나는 완전 초콜릿에 미쳐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초콜릿을 가지고 무엇인가 베리에이션을 만들거나 초콜릿을 가지고 커피와 섞거나 초콜릿을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난 정말로 맛있고 정말로 고품질의 초콜릿을 손님들한테 내보내고 싶다. 그게 브랜드의 정체성.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정체성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무엇을 어떻게 좀 잘 예쁘게 포장을 해놨는가, 그게 바로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브랜드 정체성에서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옷을 되게 잘 입고 패셔너블하게 입고 그런 사람이 카페를 하는 그 모습을 동경해서 간다라고 치면요, 따라쟁이밖에 안 됩니다. 따라쟁이는요, 요즘은 다 알아요, 사람들. 내가 좀 잘 따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괜찮은 수준이 되려면 진짜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예를 좀 풀어보면, 저는 약간 손님들 대할 때 되게 친근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싸가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근하지 않다고 해서 싸가지 없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실 때, 네, 안녕하세요.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메뉴판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시면 응대해 드릴게요. 저는 약간 조금 더 격식 있고 약간 파워풀한 느낌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친근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막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억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손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브랜드 정체성이 너무 대중과 멀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얼마든지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 브랜드 정체성, 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브랜딩 이꼴 디자인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런 굿즈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어. 이런 걸 보고 브랜딩이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른 말이기는 합니다. 브랜딩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판매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디자인은 그것을 조금 더 잘 포장해 줄 뿐인 거죠. 디자인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딱 하나만 뽑으라면 다른 공부 다 지켜주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좀만 배워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포스터나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다 간단한 그런 포스터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실제 러닝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따로 배우기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 쌓인물의 퀄리티가 되게 저하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워두신다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5번째죠. 직원 관리인데요. 처음 사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재창업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창업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영상을 통해서 창업에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 사장님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망상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망상은 뭐냐면 야, 내가 사장이니까 야, 내가 너네들한테 월급 주잖아. 너네들은 날 위해서 일해야 돼.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없길 바라고요. 있으셔도 안 됩니다. 정말로 좋은 창업이 되려면요. 직원들을 뽑을 때 당연히 좋은 직원을 뽑아야만 합니다. 좋은 직원을 뽑는 안목도 기르셔야 되죠.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정말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소중하게 직원들을 대하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요. 사장이 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훨씬. 사장이 직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직원들을 소중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럼 그 직원은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나 직원 애 하나 박아놓고 나 쇼핑하러 갈래. 난 베트남 여행 갔다 올래. 나 그냥 이거 오토로 돌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가게 정말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인사이트들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카페 창업과 그리고 커피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나 이런 부분 정말 궁금해요. 이런 것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우리 PD님 혹시 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없으셨나요? 직원들을 뽑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중요하죠. 아까 제가 소중한 직원들을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직원들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일단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직원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 그 카페 창업을 했을 때 사장님의 레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레벨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커피를 되게 잘 다룰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내려놓고 그 커피를 좀 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으세요.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뽑냐면 이 사람이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만 중요하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PD님이랑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사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일단 뽑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되고, 질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이 사람이 나와 맞겠다 안 맞겠다에 대한 판단, 이것만 합니다. 사실 이거는 3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런닝 해봅니다. 런닝 해보고 수습기간 거쳐보고, 수습기간 동안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 분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맞다 하면 그때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